안녕하세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판례는 2017년 4월 17일자 법률신문 제8면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판결인데요.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이 있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에요. 요새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뭐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피고인 주모 씨는 지적장애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이분이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자기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이모 씨라는 사람이랑 말다툼이 됐어요. 이제 좀 사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 지적장애인이 주모 씨가 좀 시카를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가지고 있던 시카를 이제 다툼을 하니까 이 주모 씨는 꺼냈고, 그 다음에 이모 씨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여기 있는 이모 씨가 2주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 형법상에 이게 위험한 물건인 시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제 특수상해죄로 이제 처벌을 해서 벌금도 없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한 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모 씨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고 칼도 가지고 있었고 다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를 했고, 지적장애인인 이 주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다만 이제 여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여기 두 명의 또 훌륭한 변호사들이 어떻게 변론을 했냐면, 이렇게 칼을 이제 주모 씨가 쥐는 거가 이게 이제 악력이라고 하죠. 이게 제대로 쥐고 할 능력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데, 칼을 이제 이 주모 씨가 언제 휘둘렀는지에 대해서 그 피해자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고, 또 피해자가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도 말렸나 봐요. 그러면서 안경이 떨어져서 그 안경이 부서져 가지고 안경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피고인의 형한테 얘기하는 이런 전과 등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이 내용을 보고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해서 결과적으로 이 주모 씨의 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고, 또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조지법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상해 진단서가 있고, 또 피해자도 계속 그렇게 진술하기 때문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냥 재판했으면 유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배심원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잘 설명해서 배심원들이 이를 인정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서 참 잘된 사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관할 지역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가 배심원이 돼 가지고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징고가 있다면 배심원이 9명까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7명, 그리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5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배심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거예요. 유죄다, 무죄다. 그 다음에 만약 유죄라고 하면 양형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해요. 근데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걸 권고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옳다고 해서 재판부가 존중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근데 이제 배심원들이 무죄다 했는데 재판부가 유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왜 배심원들의 판결과 왜 다른지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보통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심원들이 9명, 7명, 5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만장일치의 1차적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해서 유무죄를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배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심의
판결을 재판부가 따라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어떤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증거 관계와 어떤 그 사정을 설명을 해서 무죄를 받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받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뭐 변호사들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사안들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판결의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이에요. 다만 그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식적인 재판보다는 다이나믹하게 시민들에게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형사재판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